여러분 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예, 듣고 실생활에 적용하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듣고 흘려버리면은 내 삶은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채널 TV 똥덩입니다. 그 제가 앞서 두 번의 영상을 올렸는데 하나는 숨쉬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허리가 이제 아프시거나 어깨나 등 쪽 근육이 좀 힘이 딸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숨쉬기는 사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숨을 쉬면서 이 호흡의 그런 어떤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일상생활을 하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뭐 그래서 일단 하루에 15분이라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뭐 사실상 가장 그 효율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매 순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세는 일단 바르게 곧아야 되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숨을 쉬는데, 그런 쉬는 효율을 높여가면은 자연스럽게 몸도 이제 체력이, 이 기본적인 근육의 힘이 받자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방법을 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이 시대에서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내가 움직일 때 이유나 그런 어떤 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해버리는 것. 지금 청소를 해야 되면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유거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지, 움직이지도 않으면 이유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해야 되니까 일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후에 뭐 제가 그 왜 그런지는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주제를 뭘로 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요 화이트보드를 좀 해놓고 볼게요. 주제를 여기다 써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그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의식이더라고요. 예, 죄의식. 예. 자, 그럼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만 하면은 저희 괜찮은데 이게 어떻죠? 내 삶을 갉아먹죠.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죄 지은 것처럼 느껴지고, 왜 나는 그냥 그 아무에게도 해를 입힌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뭐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그 죄의식이 생기고 내가 사람들을 괜히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되나?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이 삶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의식들을 어떻게, 어디서 오는 거고, 이런 죄의식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듭니다. 네, 죄의식. 이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가장 간단한 죄의식 첫 번째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도 제가 뭐 지금은 다 지우고 없어진 것 중에 영상 중에 하나지만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합니다. 네,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있고 제가 이제 뒤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차가 그 규정 속도가 뭐 60km 시간당 60km인데 이 앞에 차가 30km로 달립니다. 아유, 답답하죠. 예? 그래서 제가 뒤에서 빵거리면서 욕을 해야 된다. 야, 이 개 XX야 너. 그러면서 뒤에서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뒤에서 늦게 간다고 막 그러면서 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제가 욕을 막 해댔습니다. 그랬을 때 욕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뭐 비난하니까 뭐 시원한 거는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60km로 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km로 딱 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차는 배싹 따라오면서 그 배싹 붙어가지고 갑자기 자꾸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차라리 이럴 때 아유 그래 붙어라 나는 나의 갈 길 가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유 이게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네 쟤는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고 아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미안한 마음 이게 죄의식으로 돌아갑니다. 나한테 쌓이면 쌓일수록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내가 상대방이든 누구든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는 저희 벌 받아서 마땅해. 너는 죄인이야. 흔히 얘기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 왜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칼럼에서는 잠깐 이야기했는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그건 내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내 여자가 가늠할 수도 있고 벌을 줘야 내 여자가 무서워서라도 가늠도 안 하고 그럴 테니까 그 여자를 벌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본보기를 삼아서라도 이 여자들에게 내 소유의 여자들에게 딴 남자 만나지 마라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 체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시키는 물론 그 사람을 그 당사자를 이제 죄를 묻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요 얘기는 뭐 후에 제가 따로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에서 내 욕심에서 가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다 그 여인을 벌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딴 남자와 또는 내가 딴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가 이래서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딱 생기게 되면 죄의식이 확 쌓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왜 왕들은 여자 여럿이 거느리고 또 저희 뭐죠 여자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와 남자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자도 내 여자고 저 여자도 내 여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찍적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의식이 쌓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남들을 그렇게 저거는 이렇게 되고 저 바람핀 저놈 뭐 저년 이래 가면서 욕을 하고 다 해놨는데 내가 딴 여자와 또는 딴 남자와 이렇게 그 이 뭔가가 생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 중에 차라리 그걸 가지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내 사랑이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오히려 죄의식으로 안 갑니다. 예, 그런데 이렇지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한번 사귀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죄의식으로 쌓인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쌓입니다. 이런 죄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은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쉽게 극복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내로남불인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나요. 내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버리면 돼요. 내가 권력자다 그러면 난 권력자니까 가진 사람이 바람 좀 피고 여자 둘 셋 있을 수 있지.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런 죄의식은 상당히 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마음이 약하고 착하다고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운전하는데 30km로 달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욕을 할까? 아, 쟤네들한테 욕 먹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예. 갑질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두들겨 패가면서 갑질을 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뭔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아이, 미안해서 일단 미안한데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세요, 그냥. 합리화. 그래서 권력자들처럼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까 내가 하는 건 로맨스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면 죄의식 안 쌓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은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사실상 이런 죄의식에 덜 시달리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적어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됩니다. 왜냐? 내가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단 네가 하면 불륜이란 거를,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 얘기는 또 후에 가서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하고요. 예. 그래서 이 경쟁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물학 그 생방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공부하는 방법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 삶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죄의식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죄의식은, 진짜 죄의식은 뭐냐면은, 어, 진짜로 삶을 갉아먹는 죄의식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요, 이런 게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 그죠?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서, 그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 내가 요번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어.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게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성취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성취감을 얻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는 생각을 쭉 했죠.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딱 이거죠. 스스로가 자괴감이 듭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 거기다가 이러한 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데다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타인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를 봤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죄의식은 굉장히 큽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예. 왜 흔히 얘기하는 저 이야기 들어보면은, 왜 잘 나가던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또 저기 뭐죠, 정치인이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중에 몇몇은 바로 이러한 죄의식에서 미안한 마음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결정을 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이다. 또 내가 판단을 내린 것이 판단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간다?
말 그대로 내 자존 존재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판단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내 판단의 논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판단을 내릴 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타인이 저기 뭐야 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오는 죄의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물론 죄의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요 오늘은 다음번에 또 다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 두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나로 인해 피해 입었다는 사람이 온다든가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내가 견디질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예전에 내가 그 타인을 욕했던 했던 짓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서 아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차라리 죄의식 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때는 이랬었고 이때는 이렇기 때문에 하고 합리화시켜 버리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벗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죄의식입니다. 내 판단이 어긋났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식 그저 피해를 입었다고 가족서부터 친구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피해 입었다고 했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개무시한다 그러죠. 예, 말 그대로 아이 그 피해 좀 입었으면 좀 못해 친구끼리. 가족인데 뭐 가끔 하다 보면 내 판단이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가족인데 그거 이해 못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 예, 하나 있고요. 이거는 근데 너무 무책임하죠. 예, 내가 저질렀는데 사실상 책임이 없이 그 딴 사람들에게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실상 인정받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롭다면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벗어나세요. 예, 그리고 친구 관계 끊으면 되죠. 뭐. 예, 그렇죠? 내가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친구 가족 관계가 계속 갈 필요가 있나요? 이혼하시고 저 자녀분들과 헤어지시고 또 친구들과 인연 끊고 저 직장 동료라면 직장 동료들과 인연 끊고 직장 그만두고 그거 가면 죄의식 시달릴 일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을 선택을 안 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 논리적인 사고를 쌓아가야 되죠. 예, 지혜를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러이러한 판단을 어떠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 근거가 통해서 내렸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한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요소가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다음번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 계획을 잡을 땐 이러이러하게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요걸 보완해서 이렇게 잡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자, 그러면 어떻죠? 이것이 계속 되고 사이클이 돌면은 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을 계속 높여가요. 그쵸?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솔직히 계획은 이러이러하게 세웠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내가 실패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피해를 보긴 했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도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점은 미안하지만 우리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 어떻겠니? 이렇게 접근한다고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죄의식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상대의 이해를 구하고 상대에게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해가면서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도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지금 여기를 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같은 방법은 공부하는 데서도 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생물학 강의 거기에
만약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일 첫 번에 제가 이야기한 공부 방법이 바로 이런 공부 방법이라는 걸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머리가 트이질 않으면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나가시려고 하면 머리를 발달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이 두뇌를 사용하는 공부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혜를 쌓는 어, 그 지혜를 쌓는다는 거죠. 예. 자,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